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너리스탁의 박준혁입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어땠습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 또 다양한 섹터들이 힘을 얻어 또 양봉,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 가운데 코스피는 1.66%, 코스닥의 경우는 2.14%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반등은 언제든 나오는 거, 하락하는 가운데 반등은 나오는 거잖아요. 반등은 나오는 건데 이 반등이 어떠한 반등이냐 우리가 이제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죠. 중요한 건 최근에 새마을금고의 노이즈로 인해서 기관에서 계속 연일 매도세가 나왔는데 오늘 모처럼 기관에서 매도세가 이제 들어가고 매수세가 나왔는데 오히려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코스피 2,600억, 코스닥에서 3,200억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코스피 2,600억, 코스닥은 3,200억. 뭐 얼추 비스무리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시장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과 코스피는 뭐 8에서 많게는 10배,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3,000억을 매수했다라는 건 코스닥에서 뭐 거의 2조 넘게, 코스피에서 2조 넘게 매수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현물에서 주식 현물이죠. 코스피, 코스닥을 많이 매수했다. 그중에 특히 코스닥을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기관이 연일 매도를 보였지만 새마을금고의 노이즈 때문에 기관이 계속 매도를 보였지만 이제 매수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탠스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대한 이 포지션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특히나 내일은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 발표가 있거든요. 우리 시간 내일 이후잖아요. 이제 미국 오늘도 10시 반에 개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목요일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 목요일, 금요일에서 어떠한 이제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우리가 또 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또 관망을 하든 그죠? 보유 종목 추가 매수를 하든 또 신규 매수를 하든 아니면 좀 더 관망을 하든 수요일 이후에 목요일, 금요일 뭐 빠르면 내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순매도의 움직임 그리고 미국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좀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이제 오전장에 원전,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현 정부의 정책 중에는 원전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 오늘 뭐 한전 산업부터 아침부터 그냥 아주 들어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 그런 검토 소식이 들리면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중에 한전산업은 상한가를 결국엔 들어갔네요. 아주 공방이 치열하게 움직였었는데 초반에 10시 이후에 상한가에 들어갔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종목들도 뭐 우진이나 한신기계, 우리기술 뭐 등등 관련주들이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반도체는 이제 전일 미국 증시 필라델피아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상승을 보이면서 우리 증시도 좀 상승을 보였고 오늘 안 그래도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봉상의 모습과 혹시라도 좀 더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어느 가격대가 매우 많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려봤거든요. 어제도 그랬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뿐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혹은 각 섹터의 대표 종목들은 제가 매일은 아니어도 좀 수시로 점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은 수시로 매일 보니까요, 제가. 그리고 각 섹터의 대표 종목들은 제가 수시로 보면서 지금 주요 국면이구나, 지금 이렇구나 저렇구나, 어디가 좀 상단과 하단, 어떠한 패턴이다, 어떤 모습들이 포착이 되면 제가 노란 톡방에 같이 정보 공유를 할 테니까 제 노란 톡방에 오셔서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제 노란 톡방에 참여하는 방법은 카메라 여시고 하단에 QR코드 있으시죠? QR코드에 이렇게 갖다 대면 링크 뜰 겁니다. 링크 터치해서 넘어오시면 되겠고요.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요즘에 하도 불법, 그죠? 아주 그냥 나쁜
X들 불법 광고가 많아가지고 QR 코드 갖다 대면 노란톡방에 비번이 있습니다. 하단에 나오니까요. 1357이라고 합니다. 입력해서 넘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장중에 제가 이제 또 업무를 보면서 시장의 어떤 주요 변화나 또 주요 국면이라든지 방금처럼 뭐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먼저 체크해서 또 종목별 점검, 분석, 전략 정보를 올려드릴 거고, 오후에 오늘 지금 우리가 도너리 스탁 종목 상담 시간이 있지만 방송 시간 관계상 또 다 못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매일 장중에 오후 2시 이후에 좀 한가할 때 종목 문의 주시면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면서 또 같이 공략할 종목들은 공략하고 또 공부할 종목들은 공부하도록 하자고요. 자, 이어서 반도체 지수. 그래서 삼성전자가 2.88% 오늘 반격이 나섰습니다. 그냥 갖다 붙였죠. 또 SK 하이닉스 역시도 오늘 반등에 좀 나온 모습이고요. 2%대. 그래서 뭐 원전에 우리 정부에서 원전 신규 건설하겠다 그런 이슈로 원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또 요 최근에 반도체가 좀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내려올 때 반도체 살 거면 이렇게 내려올 때 사셔라. 그죠? 자동차 반도체는 계속 우리가 함께 앞으로 계속 공략도 하고 관망도 하고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언제든지 한두 종목은 공략하고 여차하면 뭐 더 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거나 막 아무 데서나 사면 안 되겠죠. 충분히 종목 선택 또 가격 전략 비중까지 잘 세워서 공략을 해야겠죠. 어쨌든 반도체 자동차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되 슈팅이 나오면 챙겨주고 또 내려오면 매수해주고 그죠? 올라가면 수익 실현해주고 그냥 계속 다 들고 가려고 하면 욕심입니다. 욕심. 그리고 지금 시장이 연속성이 있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특정 종목이 뭐 3일간 단계적으로 슈팅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모든 종목들이 그렇게 가는 흐름이 아니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번트라도 그죠? 1루타라도 어떻게든지 반드시 출루를 해야지 그죠? 그래서 작은 수익에도 항상 좀 만족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분명 또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그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또 배팅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평소 그냥 아무 데서나 집중적으로 배팅을 하시니 정말 좋은 찬스가 왔을 때 또 기회를 못 잡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시장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불장이라도 그 가운데 조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지금 23년도는 상승장인데 그 상승장의 조정 구간일 뿐이고, 조정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그냥 아주 무섭게 옵니다. 이번 주 장마죠.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산을 쓰고 나가든지, 그죠? 근데 우산을 아무리 써도 비 맞잖아요. 신발 다 젖고. 그러면 잠깐 피하면 되잖아요. 그죠? 시장에 조정이 오면 잠깐 좀 피했다가 혹은 좀 뒤로 물러나서, 그죠? 장기나 바둑이나 좀 훈수 뒤에서 두시는 분들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 좀 조정이 올 때는 관망도 매매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매매입니다. 이미지 트레이딩, 이럴 때 이미지 트레이딩 좀 하시고 시장을 좀 보시면 그동안 내가 너무 막 그 작은 구간 안에서 막 힘겹게 했구나. 좀 뒤로 물러나면 충분히 다 여유 있게 보이는데 그게 보이실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잠깐 실내로 좀 피했다가, 그죠? 피 멈추면 나오면 되고,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몸에 맞고 가야 할 상황이면 가야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내가 뭐 A라는 종목이 있다. 이 종목만큼은 내가 작정하고 모아간다. 조금씩 모아가든 뭐 크게 모아가든 그런 종목은 이렇게 조정일 때 모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올라갈 때 좀 팔아주고 반도체 내려올 때 이럴 때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면 1차 매수라도 하고 좀 기다렸다가 혹시라도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추가 조정이 나오면 더 사면 되고, 조금 내가 더 사기 두렵다 싶으면 빠졌다가 턴할 때 사고. 도저히 이제 혼자 하시면서 힘들고 안 되시면 언제든지 장중에 한번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제가 방송이나 노란톡방이나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뭐 한정 정해져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또 최대한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뭐 종목 상담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우리가 그죠? 물론 종목 상담의 코너지만 종목 상담보다는 종목 공부하자, 종목 살펴보기, 종목 점검, 특강 시간이라고 강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 도너리스타 그리고 또 제 노란톡방에 오셔서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원전과 반도체가 좀 시장에 두각을 보였고요. 추가적으로는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에 좀 살짝 조선사 실적이 뭐 오늘 조선주가 좋더라고요. 계속 5월 중순부터 조선주가 좀 부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 이제 전력 설비가 오후에 전력 설비 쪽이 미국에서 그 전력기기 수요 확대 기대감에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오후에 좀 올라온 모습이고요. 그다음 방산주 역시도 좀 반격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의 경우는 2차 전지, 그러니까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에코프로 BM 때문에 코스닥이 어찌 보면 6월 30일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잘 견디고 있는 것이지 에코프로를 뺀다면 혹은 에코프로가 이렇게까지 강세 100만 원을 상회하는 모습이 안 나왔다면 코스닥도 이미 뭐 좀 더 내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니까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좋은데 내 종목은 안 좋아. 이렇게 너무 소외감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그래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역시도 마찬가지죠. 뭐 반도체나 자동차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대부분 섹터 뭐 탑픽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sek터의 탑픽주들도 뭐 반도체나 자동차 뭐 조선 아니고서야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이에요. 제가 항상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이 350 종목은 매일 봅니다. 그리고 뭐 틈나는 대로 뭐 1000 종목, 2000 종목을 수시로 제가 틈나는 대로 계속 돌려보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 공략할 종목들을 또 픽하고 또 함께 좀 주요 흐름들이 나오면 같이 또 정보 공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 카메라 한번 열어보시죠.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한번 열어보시고 저를 찍지 마시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 뜰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참여 코드 바뀌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 뜨고요. 참여 코드 있으니까요. 1357이라고 합니다. 1357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겠고 장중에 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가 먼저 어떤 정보도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또 함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은 무난합니다. 조금 더 추가 조정이 나와서 그렇지 크게 걱정하거나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 오히려 만약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일봉상 120일 이평선이라든지 혹은 가격적으로 5월 중순에 나왔던 저점 그러니까 2,500포인트 또는 2,450포인트가 온다면 오히려 그때가 더 매수의 타이밍이 좋은 적기가 될 수 있겠다. 뭐 안 내려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안 내려올 수 있는데요. 또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온다면 여기서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 막상 오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먼저 막 두려워하거나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전략이 있잖아요. 그죠? 미래가 다음 전략이 없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걱정인 거지 매수하고 나서 주가라는 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하락할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상승한다면 하락한다면 뭐 때론 횡보한다면 나는 무엇을 하겠다. 전략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죠. 그죠? 다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결국에는 기술을 바탕으로 멘탈, 심리가 결국 여러분들 승패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브리핑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만 좀 더 드릴게요. 우리가 전쟁과 전투가 있습니다. 종목별 각계 전투를 하죠. 그래서 그 종목별 전투에서 다 승리를 내면 내 전체 계좌 전쟁에서 수익을 내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 종목을 다 수익 낼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100% 기법도 없고 또 때론 손절을 할 수도 있고 때론 손실 중일 수도 있겠고 그죠? 그래서 때론 불가피하면 A라는 B라는 전투에서 실패를 할지라도
나머지 전투에서 이기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10종목을 투자했는데 9종목은 실패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종목에서 수익을 내면서 전체 계좌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비중이겠죠. 오히려 9종목에서 수익이 났는데 10번째 종목에서 실패하는 바람에 전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비중 관리가 안 됐을 때 얘기죠. 10종목을 동일하게 비중을 넣었다면 당연히 전체 승패에 따라서 내 계좌도 수익과 손실이 나오겠지만 비중에 따라서 이제 결과값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스킬이나 흔히 말하는 배팅이 있으시면 뭐 승부사들은 또 선수들은 뭐 어련히 잘 하시겠지만 그렇지 아니한다면 항상 종목별 비중은 좀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가시면 좋겠고 또 물려있는 종목에 그 종목을 살리기 위해서 추가 매수, 흔히 말하면 물타기죠. 더해서 살리면 좋겠죠. 그러나 더 물타기를 해서 더 매수를 해서 이게 안 가고 빠지면 더 고통은 가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빠지면 모아가야지. 그럼 끝까지 모아가든지. 그런데 또 막상 떨어지면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실 분들은 딱 지금 이 자리 몇 점이다. 매수 공략. 대신에 안 가면 빨리 불 끄고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 되고요. 그죠? 올라가면 수익 실현. 더 가든지 말든지. 예? 그죠? 딱 그냥 먹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 B라는 종목은 좀 스윙적으로 특히 스윙 및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물론 기간과 또 타겟은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그럼 매수하고 나서 올라간다? 뭐 여유 있게 더 가져가도 되겠죠. 혹은 좀 일부는 챙기고 내려오면 또 사고. 자, 1차 매수하고 내려가면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어차피 이 종목은 모아가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자동차,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죠. 그래서 2차 전지가 곽광을 받는 거고, 또 자동차 부품, 전장 부품, 물론 이제 비중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반도체와 자동차는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되 이제 종목별 어떠한 구간이 있으니 들어가기 전에 항상 무엇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전략을 좀 세우고 하시면 좋겠고 그 과정에 좀 힘들면 언제든지 제 노란톡방에 오셔서 말씀을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또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너리스트하게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종목 상담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도너리스탁의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종목 상담의 어떠한 코너로 진행을 하지만 종목 상담 N 교육의 시간으로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 유튜브에서 올려주셨는데요. 동국산업 매수가는 6,500원, 비중은 10%. 오늘 현재가가 6,630원이네요. 약간 이제 최근에 하단을 잘 공략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익 중이신데 수익 마무리까지 파이팅 하셔야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동국산업은 우리가 이제 철강이나 뭐 풍력 이쪽에 어떤 종목인데 이때 이제 2차 전지의 어떤 열풍, 2차 전지의 광풍에 좀 약간 맞물려 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레벨업 사이트 슈팅이 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슈팅 이후에 모두 제자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현 구간이 좀 중요하긴 해요. 현 구간에서 좀 더 박스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좀 횡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이라고 본다면 지금 약 한 7,500원대 이 6월 중순의 고점. 그리고 하단이라고 한다면 여기죠. 6월 말과 5월 여기. 그래서 조금 차트를 제가 좀 넓게 펼쳐보면 딱 여기네요. 그죠?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좀 왔다 갔다 단기적으로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단은 6,000원, 위로는 약 7,500원 정도. 위에 또 일봉상 구름대가 그냥 먹구름이 쫙 껴있네요. 그죠? 그래서 못 올라간다가 아니고요. 결국엔 다 소화하고 얼마든지 그 이상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위에 저항 매물대를 잘 소화해야 그 다음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 잘 하셨으니까요. 이대로 뭐 계속 7,500원, 뭐 8,500원 뭐 계속 올라가면 좋죠. 그죠? 그러나 이제 올라가는 가운데 거래량이 오히려 붙고 슈팅이 나올 때 한번 챙겨 이렇게 분할 매도로 한번 마무리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단은 6,000원이 크게 무너지지만 아니하면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이 하단 부분이 크게 무너지지 아니한다면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고 위 저항대 약 7,000원 중반 내지는 8,000원 초반 결국 일목균형표의 이 음구름을 완연하게 소화해야 비로소 다시금 상승적으로 추세 턴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강력 홀딩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분명 가지 말란 법 없죠. 내일 그냥 갑자기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가기보다는 오히려 저항은 분명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좀 앞 정고점에서 혹은 구름대 이 안에서 좀 저항이 느껴진다면 조금씩 분할 매도해서 수익 챙겨주고 그래도 이 종목이 너무너무 좋다. 난 사랑스럽다 하면 내려올 때 더 사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크게 지금 매수가가 좋으시니까 뭐 더 코멘트 드릴 건 없고 종목도 뭐 양호한 종목입니다. 다만 4월에 2차 전지로 인해서 엮여가지고 좀 어찌 보면 오버슈팅 아닌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슈팅이 다 반납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기업의 문제가 크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다만 위에 좀 저항이 있으니 그 저항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 좀 우리 문의 주신 분이 좀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자, 문자로 주신 분인데요. BMT시고요. 자, 매수가는 15,100원, 비중은 30%. 아무튼 수익 축하드립니다. 15,000원대면 15,100원이면 어디입니까? 여기네요, 여기. 그죠? 그래서 6월 초에 가격대예요. 15,000원이면. 물론 그 전에 사서 계속 가지고 오신 건지 아니면 6월 초에 사신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축하드리고 이 이후에 어떠한 전략으로 좀 가느냐 어떤 그게 문의실 것 같아요. 그죠? 한 17,000원, 지금 16,630원이시잖아요.
예, 오늘 종가가 16,630원인데 러프하게 17,000원, 17,000원대를 강하게 소화한다. 그럼 계속 한번 끌고 가는 거고요. 17,000원 부근에서 조금 저항이 나온다, 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럼 같이 분할 매도하면 되죠. 그래서 또 수익 중과 수익 실현은 엄연히 다르니까 일부는 좀 수익 실현하면서 그 수익에 대한 만끽 또 해보세요. 수익 중도 좋지만 수익 실현을 해서 정말 내 돈을 한번 챙겨봐야죠. 그러면 또 다릅니다, 느낌이. 그죠? 수익 중이어서 기분 좋아 백 사고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주가가 내려와서 다시 본전이 됐어. 혹은 마이너스가 됐어. 그럼 내 백이랑 맛있게 사 먹는 건 어디 간 겁니까? 결국 또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맨날 수익 중이었는데 다시 본전 오고 결국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고 그러니까 수익일 때 또 계속 수익 극대화로 끌고 가는 것도 좋은데 때론 수익 실현을 과감하게 해서 수익금을 챙기고 또 인출도 좀 하고 그 수익 난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그죠? 좀 쓰세요. 그래야지 또 좋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또 가격 조정이 나와서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종목에 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올라가는 가운데 이제 거의 지금 상단에 지금 임박하고 있잖아요. 전고점이 임박하기 때문에 엄청난 매수량이 들어오면서 전고점을 확 치고 가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또는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안 붙으면 이제 또 단계적으로 고점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조금 염두를 하시고 그래서 17,000원 뭐 이제 18,950원이 있는데요.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BMT 종목은 흐름은 뭐 양호합니다만 문제는 보세요. 그죠? 고점과 고점끼리 연결했을 때 비로소 지금 6월에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5,000원에 매수하신 게 6월이신데 이때 사신 것이면 왜 이때 사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접근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어쩌다 보니 여기서 사신 거면 운이 좋으신 거고 제가 지금 저항선을 그었는데 다 이걸 확인하고 매수하셨다. 그러면 기술적인 능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 매도도 잘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BMT 수익 축하드리고 마무리까지 더 힘차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올려주셨는데요. 알루코. 근데 이제 보면 종목 상담의 대부분의 섹터가 다 비슷합니다. 워낙 2차 전지가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죠? 주도 섹터이기도 하고 또 훈풍, 광풍, 곽광이 나왔으니까. 자, 매수가는 4,950원이시고 비중은 15%시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린 건 축하드린데 이제 또 마무리 잘 하셔야죠. 오늘 봐보세요. 장중에 고점을 탈환하는 5,230원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그죠? 그래서 아직 이 봉,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6월 28일 요 봉이 훼손되기 전까지는 알루코는 계속적으로 어떻게든지 올라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안 붙으면 가령 거래량이 붙어서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윗골 달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안 붙으면 그 또한 불편한 상황입니다. 올라갈 때는 또 거래량이 따라 올라가 줘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3월, 4월, 5월, 6월 장기간의 어떠한 어찌 보면 횡보, 저항 매물 잘 소화해서 올라왔거든요. 알루코가. 다만 이제 최근에 접근하셨으니까 그죠? 이제 와서 장기 투자할래 그러지 마시고 또 수익은 챙겨가면서 또 수익 챙겨주시고 오히려 내려오면 다시 또 공략해 볼 수 있겠고 또 다른 종목도 있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4,950원이시면 참 봅시다. 뭐 큰 수익은 아니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어제 오늘 접근을 하셨다가 좀 대응을 못 하셨거나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뭐 조금 올라갔네, 그죠? 그래서 만약 내가 매도를 할 거라면 미리미리 매도 주문을 걸고 좀 보시고 제가 하나 좀 팁을 드리면 자 잠깐만요. 자 알루코 같은 경우는 또 국내 CB 어떤 이슈도 있네요. 요거 한번 또 검토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일일이 지금 이 시간에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지금 어제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올라갈 때 거래량이 받쳐줘야 한다라는 거. 지금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자칫 꺾이면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하시고 비중이 15%시니까 가져갈 때 가져가더라도 분할로 좀 비중을 줄여가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 나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바로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면 옆으로 눕거나 가격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다. 그거 감내하고 홀딩하는 건 뭐 선택의 영역이겠죠. 그래서 저라면 좀 비중을 조금 줄이고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내려왔을 때 비중 줄인 걸로 다시 사고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종목 잘 픽하셨으니까 이왕 픽하신 거 마무리까지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자, 또 문자로 주신 분인데 동국제강. 자, 동국제강이랑 뭐 또 동국 있잖아요. 같이 분할을 했으니까 그죠? 동국 뭐가 있었죠? 동국 홀딩스 아니요 뭐야? 딴 동국 있었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순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 동국제강이 비중이 매수가가 1,700원, 또 비중이 12%. 제가 이제 이거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뭐 다른 분이셨겠지만,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단에 상장한 당일에 어쨌든 간에 분할을 했지만 어쨌든 새로 상장한 건 맞으니까요. 이건 신규 상장주로 접근을 해주셔야 하고 저점이 깨졌잖아요. 10,000원이다. 제가 이때 10,000원, 러프하게 10,000원 이탈하면 안 된다. 그죠? 10,000원 이탈하기 전에는 어떻게든지 반등을 나올 수 있지만 10,000원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10,000원 이탈 됐습니다. 그죠? 그럼 뭐 어떻게든지 내일 빨리 반격이 나와서 올라타야 돼요. 그러면 10,000원 언저리에서 러프하게 좀 비중을 줄이시고 아니면 다 털고 다시 보던지. 왜냐하면 지금 10,000원 회복이 안 되면 10,000원 회복이 안 되면 그냥 질질질질 희망 고문하면서도 올라갈 땐 내려오고 거래량도 얼마 안 빠지고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는데 계속 줄줄줄줄줄줄 빠질 수 있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주식이 올라갈 때 계단식으로 그냥 야금야금 천천히 이게 지금 이게 슈팅이 나와야 챙길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런 게 제일 무섭듯이 그죠? 주식이 빠질 때 차라리 쿵 빠지면 쿵 빠진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쿵 빠지면 뜨거 하고 그냥 내가 손절해야겠다 뭔가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천천히 약 올리면서 빠지면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최악의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10,000원 회복해서 안착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면 물론 또 그 10,000원에서 공방이 좀 이루어질 겁니다. 그 부분을 꼭 유념을 하시고 비중이 12%신데 굳이 뭐 더 추가 매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 반격이 나서면 금방 뭐 매수가 부근이 올 테니까 10,000원 언저리에서 일단은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000원 회복하고 나중에 다 확인하고 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여기서 10,000원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이 10,000원 회복을 못하고 조금씩 야금야금 빠지면 그 다음 저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자리에서 어디 자리가 주요 하단이고 어느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다음 전략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제가 신규 상장주는 이렇다 저렇다 제가 팁 드린 거 있죠? 고점 대비 30%는 무조건 빠진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고점 대비 30%는 무조건 빠지고 어지간하면 40에서 60%는 빠진다. 그죠? 역시 동국제강도 45%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0원짜리에서는 공략하실 수 있지만 700원에서 공략할 수 있지만 10,0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해야죠. 그죠? 자칫 여기서 10,000원 회복 안 되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거기서 뭔가를 또 깨보는 전략도 세워보실 수 있으니까 좀 뭐 크게 위협적이진 않지만 자칫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올려주셨는데요. 동원금속. 자, 동원금속 어제 다른 코너에서 봐드렸구나. 자, 오늘도 추가 슈팅이 나왔네요. 아우, 너무 좋습니다. 박수 쳐드리. 자, 매수가는 1,700원이고 비중, 죄송합니다. 매수가, 1,700원 맞네요. 비중은 100%. 정말인가요? 1,700원에 매수하고 비중이 100% 올인입니까? 근데 뭐 저한테 물어보실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아주 그냥 흔히 말해 니나노 대한민국 만세 부르시고 그냥 비가 와도 그냥
옷 벗고 달려 나가셔도 돼요. 그럴 정도로 그러시란 게 아니라 그러실 정도로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이고요. 이 방법은 없습니다. 자, 3일 이평선. 지금은 제가 3일 이평선이 없거든요. 3일 이평선 또는 5일 이평선 무너지면 그때 챙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족하고 챙기겠다. 뭐 그거야 챙기시면 되고, 아, 챙길까 말까 고민입니까? 뭐 한 주라도 팔아보세요. 10분의 1이라도 팔아보세요. 반절 팔긴 아깝잖아요. 그죠? 5분의 1이든 10분의 1이든 한 주든 두 주든 10주든 팔아보면 이 종목에 대한 내 마음이 바뀔 겁니다. 그때 또 풀어가시면 되고, 기술적으로는 3일 이평선. 제가 한번 3일 이평선을 넣어볼까요? 저도 궁금하네. 3일 이평선을 넣으면 어떻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지금 좀 안 뜨네요. 자, 추가적으로 한번 볼게요. 3일 이평선을 제가 넣어볼게요. 3일 이평선을 넣었을 때, 자, 여기네. 그러니까 3일 이평선도 장중에 깼다가 올라가고,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라면 3일 이평선을 깰 때 팔아도 다시 올라오니까 종가상 3일 이평선을 회복 못한다. 그럼 이제 그때 팔아주면 되겠죠. 또는 조금 내가 수익이 좋으니까 5일 이평선까지. 3일 이평 또는 5일 이평선 회복 안 되면 저는 차익 실현하자.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릴게요. 3일 이평과 5일 이평선이 회복이 만일하나 이제 빠지면 그 다음은 10일 이평선 또 물론 반등은 나오겠지만 그 다음은 또 내려가고 언젠가는 조정이 나옵니다. 반드시 뭐 동원 금속이 뭐라고 뭐 주구장창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그 어떤 종목도 아무리 좋은 종목도 그 아무리 반드시 고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이격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조만간 곧 고점을 형성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같은 분인지 모르겠지만 추가 상승을 도전하셔라. 단 고점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끌고 가시는 건 자유고 더 도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짧게는 3일 이평선 또는 5일 이평선 회복 지지를 못 받으면 그때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그 다음 전략으로 이어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도너리스탁의 상담에 대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단에 나오거든요. 문자로 참여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 참여할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잘 설명 나가니까요. 도너리스탁의 종목 상담 시간 저에게 또 말씀을 주실 때는 문자로 주셔도 되고요. 전화로 주셔도 되고 또 유튜브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올라오는 대로 순서대로 바로바로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 볼게요. 흥국 F&B. 자, 흥국 F&B 종목은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이때 조금 수혜를 받으려다 말았죠. 그죠? 뭐 음식료의 마커컬리의 그죠? 요때 코로나 이후 비대면일 때 조금 수혜를 받을 뻔했다가 그 이후로 좀 회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관련주로는 우양은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그죠? 그래서 같은 섹터의 우양은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흥국은 그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따금씩 한번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 매수가 한번 볼게요. 3,442원이시고 비중은 10%시고 3,400원이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3,400원이면 이거 작년에 사신 거네, 그죠? 옛날에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조금 제가 농담 섞어서 말씀드렸고요. 충분히 이 정도는 지금 자리만 크게 무너지지만 아니하면 그죠? 자, 이게 지금 일봉상인데요. 차트가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주황색 선 보이시죠? 주황색 선. 그래서 주황색 선에서 지금 어떻게든지 장중에 밀리더라도 올라가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이 주황색 선에서 크게 하다 아래로만 미끌리는 모습만 아니면 어떻게든지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올라오면 그때 또 풀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뭔가를 액션을 취하기에는 뭐 추가 매수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매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은 그냥 기다리셨다가 크게 주황색 선만 훼손이 안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올라가는데 3,000원 초반대
꼭 내 매수가 또는 수익 존버해가지고 강력 홀딩 하셔가지고 매수가 또는 수익 내면 좋죠.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꼭 꼬그라지면 정말 더 고통은 가중되고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견뎌보시고요. 그리고 3,000원 빠르게 회복을 하고 중요한 건 3,000원보다는 이제 3,000원이 회복이 되면 3,000원 초반 약 3,200~300원대 요때에서 이제 한번 추이를 보고 분할 매도하거나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힘내시고요.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자, 문자로 올려주셨고요. 세비캠. 자, 매수가는 14만 원이시고요. 비중은 30%시고 14만 원이면 어디 아이고, 자 14만 원이면 이제 이때네요. 3월에 3월에 여기서 사셨나요? 와, 이 뭐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 수 있습니까? 속상합니다. 안타까움에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오해하지는 마시고. 자, 지금 이제 기다려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종목에 괜히 어설프게 뭐 쇼부를 볼 테야, 승부 볼 테야, 비중 30% 있는데 까짓 거 뭐 비중 60, 90 더 배팅 해가지고 한번 해야겠다 그 생각이 있으시면 조금 심사숙고 보수적으로 자제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종목이 뭐 크게 뭐 무리가 있고 나쁜 건 아니니까요. 한번 제가 쭉 말씀드리면서 좀 훑어보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해당 종목이 크게 뭐 위태롭거나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매수가가. 그죠? 매수가 말도 안 되게 높아서 그렇지. 14만 원이면 뭡니까? 그래서 신규 상장주로 여러분 항상 공략하실 때 너무 막 2차 전지구나 혹은 뭐 이런 이슈가 있구나 좋다더라. 그런 거에 너무 그냥 덜컥 매수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분할 매수만 하면 14만 원의 비중 30% 매수하는 경우는 피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견디셔야 하고 지금 이제 65,100원 최저점이죠. 해당 종목의 최저점 65,100원 또는 작년 연말 연초의 저점 또는 지금 딱 바닥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중인데 지금 요 구간이 크게 무너지지 아니하면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죠. 일단 첫 번째 반등이 나와야겠고 두 번째는 이 일봉상의 구름대도 소화해야 하고 11만 원대도 소화를 해야 하고 12만 원대도 소화해야 하고 아주 갈 길이 첩첩산중이네요. 그래야 13만 원이든 14만 원이든 있을 것 같네요. 그 말이 즉슨 나머지 70% 가지고 다른 종목에서 열심히 투자해서 수익 내시고 해당 종목은 좀 많이 기다리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쁘다, 안 좋다가 아니라 선생님 매수 단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타개하기 위해서 여기서 더 공격을 하시면 자칫 고생하실 수 있고 엄청난 나의 소중한 돈이 발목 잡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한번 기다려 보시고 남은 돈으로 남은 투자금으로 수익을 내시면서 좀 여유 있게 가시면 어떨까. 지금은 시간이 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비캣 힘내시고요. 자,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자로 많이 주시네요. 자, 셀트리온 또 이어갈게요. 매수가는 16만 600원, 비중은 35%시고 16만 원. 자, 셀트리온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점검을 했었던 종목이잖아요. 이때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미국 보험에 대한 좀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좀 같이 삼형제가 미끌렸습니다. 여기를 회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 16만 원이면 딱 상단 쪽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날 6월 27일에 음봉 미국 보험에 대한 노이즈 이걸 회복하기 전까지는 그 이상은 못 갑니다. 이 봉을 흔히 말한 이게 우리가 상승 변곡, 이건 하락 변곡이에요. 하락 변곡.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하락에 대한 변화가 생긴 거죠.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상승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변화, 변곡이 생기듯이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는데 하락으로 변화가 생기는 변곡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우리 왜 주식은 올라야 수익이 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셀트리온은 이 변곡을 음의 변곡을 주가가 소화하기 전까지는 올라가기 힘들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뭘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고 계시라 이거고. 그래서 이제 곧 뭐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겁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텐데, 그러면서 16만 원 뭐 소화하고 그 이상 또 갈 수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점. 주식에는 크게 셀트리온 종목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시간도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자분께서 선택의 영역이니 제가 뭐 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종목 자체로 놓고 본다면 최근에 하락 변곡으로 인해서 좀 방향이 꺾였다. 올라가려다가 하락 변곡으로 꺾였다. 그러면 이 하락 변곡을 소화하기 전까지는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그럼 언제 소화하느냐? 그거는 뭐 응원해야죠. 우리가 같이 응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다려줘야죠. 그렇게 좀 마음 편히 좀 내려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비중이 35%시니까 조금 힘드신 거 아닌가 싶고요. 정말 이 종목에 총 공격하는 거 아닌 이상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종목은 우리가 바이오 섹터 내에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주가라는 게 기술력과 실적만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에 대한 수급, 시장에 대한 재료, 이슈, 결국 매수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셀트리온이 공매도하고 매일 싸우고 그죠? 공매도가 계속 공격하고 이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술력이나 기업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궁금하신 종목명이 있을까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갖고 삼성 있고요. 바이오로직스요? 예, 네. 74만 7천 원에 10%를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저는 장기적인 투자로 좀 뭐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은데 뭐 이 시점에서 가능한지 좀 알고 싶어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있고 장기 투자 네. 관점인데 현재 네. 매수가가 74만 7천 원에 비중 10%고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에 매수하실 때 따로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뭐 어느 가격대에 어떻게 사겠다 뭐 그런 거는 없으셨어요? 예, 가령.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우리 나라에서 좀 봤을 때 저는 항지주라고 봤거든요. 네. 보면 보통 보면 증권사에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사실 관심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이제 그 매수를 했는데 조금은 좀 생각대로는 그렇지만은 제가 그런데 앞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계속 좀 그 매수를 해가지고 비중을 좀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게 궁금해서 전화 드린 겁니다. 네. 아무튼 그 전략 세우셨으니까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초지일관 그 전략 그대로 초심 잃지 마시고 가세요. 아셨죠? 혹시나 네, 주가가 감사합니다. 가는 길 가운데 이래저래 시장이 조정이 나오든 혹은 개별적인 어떠한 노이즈가 나와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오히려 흔히 말하는 줍줍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전략 초심대로 가시면 좋은 경우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일봉상에서 지금 차트가 화면 보시나요? 예, 보고 네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찌 보면 매수 타점이긴 해요. 예, 지금이. 그래서 조금 비중을 좀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네네. 그 전문가님의 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비중 10%시기 때문에 지금 예. 단기적으로도 흔히 말하는 일봉상에서 이 주황색 선 또는 하단에 이제 제가 보는 추가적인 저는 보조 지표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하단에서 턴하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물론 투자는 장기적으로 투자하시지만 빠질 때 모아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빠질 때 사는 게 맞죠. 그래서 비중 한 10% 정도 얼마큼 사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10%가 있으시니까 지금도 기존에 반절이거나 기존만큼 한 5에서 10% 정도는 추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만일 하나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그 다음 주요 가격은 약 한 60만 원 초반이에요.
지금은 72만 원이잖아요. 여보세요? 예, 예. 네, 지금은 72만 원인데 만일 하나, 자, 만일 하나입니다. 만일 하나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한 62만 원 초반이거든요. 62만 원. 예, 예. 적어줬다가 뭐 그래? 72만 원에 사고 내려와 62만 원에 사고 내려와 그다음 자리 어디야? 그럼 내려올 때마다 사거나 아니면 내려올 때 뭐 단계적으로 쭉 빠질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돌리는 양봉 나오죠. 그럴 때 접근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 종목에 집중적으로 매수하시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예, 예. 그대로 실행하면 되죠. 뭐 종목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내가 어디서 모아 갈 거냐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네. 뭐 전무님의 의견에 저기 말씀을 들으니까 고맙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뭐 2년, 3년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중이 저는 한 10%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 비중을 한 뭐 30%나 한 50% 정도로 좀 이렇게 그렇죠. 좀 늘리려고 생각을 해요. 올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올리셔야 하는데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올리는 건 저는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중간에 포기하셔라가 아니라 계속 선생님의 의견 초지일관 밀고 나가시되 지금 가령 2년, 3년 투자할 건데 지금 내가 비중 10%밖에 없으니 적잖아요. 더 사고 싶은데. 그죠? 예, 예. 내가 안 사면 이거 날아가면 어떻게 시장이 또 그러진 않아요. 주식이. 그죠? 그러니까 예, 예. 기다리면 또 좋은 가격을 줄 수도 있어요. 아셨죠? 예. 예, 만약에 내가 알겠습니다. 많이 안 샀다. 근데 올라간다. 아, 예. 내가 더 많이 살려고 했는데 박준혁 때문에 많이 못 샀어.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럼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예, 만약에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이 안 샀는데 정말 잘 갔어요. 그죠? 예. 아, 그것만으로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돈은 가지고 더 좋은 목 사면 되죠. 네, 그렇게 좀 편하게 지금처럼 편하게 가시면 저는 반드시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네, 문자로 올려주신 분이 있고요. 팜스토리. 네. 자, 매수가는 2,243원, 비중 6%, 아주 그냥 보초병으로 그냥 나눠서 사신 것 같아요. 그죠? 비중 6%시면 이게 이제 상당히 나눠 사신 거고 단가도 2,243원이시면 나눠서 사신 것 같은데 왜 매수가는 그죠? 매수가가 2,243원이면 그죠? 지금은 더 이제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때 팜스토리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이 일봉상 하단 있죠? 이제 조금 남았으니까요. 여기서 지지받느냐 혹은 더 밀리면 요 기준으로 지금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문자로 문의 주신 분인데 팜스토리를 기술적으로 내가 좀 더 자, 여기까지 나눠서 사셨으니까 기다리시고요. 반등이 나오면 일봉상 21 이평선 약 2,200원 정도의 상단에서 걸린다. 그럼 그때 이제 조금 분할로 팔고 또 나머지로 가져가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빠졌을 때는 기다려야죠. 뭐 비중 6% 정도 가지고 뭐 한번 기다리시고 다만 약 한 1,800~900원 정도까지 온다면입니다. 여기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 온다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여기 왔다가 지지받고 턴할 때 혹은 여기도 지지 못 받고 밀린다면 거래량이 나온다던가 뭐 투매가 나온다던가 그럼 그때 좀 더 사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할 매수 하실 때는 지금 나름 분할 매수 하시는 것 같아요. 팜스토리를 왜 이 종목을 선택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선택하셨으니까 계획대로 차분히 천천히 모아가시고 올라갈 때는 천천히 분할 매도하면 되겠죠. 그죠? 지금은 뭐 그렇게 기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 한번 또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거 다 봐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 한 종목 가지고 더 자세히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그죠? 종목 상담 시간이지만 종목 상담 N 공부 또 살펴보기 파헤쳐보기 그런 전략 점검 시간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제 노란 톡방에 오시면 하단에 나오죠?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여시고 여기 아래에 있는 하단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 뜰 겁니다. 링크 터치해서 서울경제 박준혁 노란톡방 넘어오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을 겁니다. 1357이라고 합니다. 1357 누르시고 제 노란톡방에 넘어오시면 또 다른 업무 같이 우리가 시장도 보고 또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의 종목들도 보고 시장에 이슈 재료가 있으면 또 보고 또는 개인별 종목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면 또 오후에 제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공부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 또 말씀해 주시면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신 종목이 있을까요? 이스트 소프트요. 이스트 소프트. 예. 자, 매수가 비중은요? 17,000원이고요. 17,000원이고요. 17,000원이시고요. 30% 갖고 있습니다. 비중은 30%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아니, 가격이 계속 내리길래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것인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자, 이스트 소프트는 좋은 종목이 하나입니다. 예. 네. 왜 좋은 종목이죠? 쿠팡으로 샀더니 계속 내려가네요. 네? 누가 좋다고 하니까 샀더니 계속 내려가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네. 좋은 종목도 눌렀다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매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어요. 그러죠? 그건 좋죠. 예, 마침 이번에는 그냥 바로 내려온 것 뿐이죠. 그래서 네. 종목을 선택을 했고 매수하실 때는 내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 올라간다면 어느 가격대에서 나는 매도를 해볼까. 내려간다면 뭐 나는 빠르게 짧게 손절을 할 건지 아니면 내려온다면 기다렸다가 다음 주요 라인에서 추이를 보고 추가 매수를 할 건지 그런 네. 계획을 세우고 하시면 좋겠죠. 네, 그렇죠. 그죠?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네, 그래서 다음엔 그렇게 해보시고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노리스탁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어려우시면 제 노란톡방에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공부 차원에서 제가 점검해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자, 지금은 이게 이스트 소프트는 그 AI,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네.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 큰 기업하고 챗 GPT라든지 AI 이쪽 관련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종목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에 맞물렸고 또 주가도 그 이슈가 여기서 한번 나온 거예요. 그 이슈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고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 또 주가라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상승하는 가운데 조정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트 소프트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상승하는 가운데 조정이 나온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시장에 맞물려서 좀 더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17,000원은 좀 높은 가격이에요. 아셨죠? 그래도 17,000원이면 높으신 가격이고 비중 30%도 저는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비중 10%씩 모아 샀다면 이렇게까지 고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아니, 뭐 산 거예요, 이게 세 번에 나눠서. 그래서 이제 지금 가격대는 이제 어찌 보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예요. 조금만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12,000원대. 그러니까 이스트 소프트가 상승했었던 계기가 되는 트리거가 바로 요 시점이거든요. 네. 지금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네. 이 두 시점에서 돌아선 거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딱 그 가격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가격, 요 두 지점이 크게 무너지지만 아니하면 바로 가든 좀 눌렀다 가든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그 다음 문제는 17,000원을 다이렉트로 회복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투자하실 때는 꼭 분할 매수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자, 문자로 말씀을 주셨고요. BCNC네요. 예, 이제 잠시만요. 자, 매수가는 17,189원이고 비중 10%시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이렇게 수익 중이시면 제가 뭐 더 봐드릴 게 뭐 있을까요? 다만 17,000원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것 같아요.
17,189원이면 여기인데 수익이 이만큼 났다가 내려오고 이걸 내가 모진 세월을 다 견뎠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좋았을 건데요. 반대로 내려오니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난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게 사람 심리입니다. 인간이 참 간사해요, 보면. 그래서 17,000원, 189원이면 상당히 분할 매수도 잘 하신 것 같고요. 분할 매수 잘 하셨으니까 분할 매도 잘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매수가 대비 42% 정도, 약 40% 정도 수익이 났다가 지금 이제 20%도 채 안 되니 상당히 손해본 느낌이 드실 텐데 그래도 수익이시니까 지금 구름대 이 상단 약 19,500원, 19,500원 또는 19,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 반등 시 한번 반등의 추이를 보면서 지금 비중이 10%시니까 그래도 뭐 이어가시든 뭐 분할 매도를 하시든 그건 선택의 영역이 되겠고 다만 구름대 상단의 19,500원과 19,000원이 이탈이 되면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뭐 그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측면으로 보려고 했다. 그럼 뭐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 없겠죠. 계속 그 전략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다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19,500원, 19,000원 이탈하면 조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이하 오면 또 신규 매수 관점, 흔히 말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하시고 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마무리까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너리스탁의 종목 상담 마지막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자, 문자고요.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33,000원이시고 비중은 100%. 이렇게 비중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좀 간혹 계시네요. 그죠? 비중 80%, 100% 찍어서 큰 수익이 나신 분도 있고 이렇게 조금 고생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비중 100%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비중 100%인데 더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쌈짓돈이 있으실까요? 설령 쌈짓돈이 있다 할지라도 대한항공 사지 마시고 다른 종목 사서 그걸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그냥 대한항공 머릿속에서 잊으세요. 그러면 혹시 몰라요. 이득 잘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좀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심리적인 멘탈 얘기를 제가 해드린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26,000원, 약 26,000원대를 소화하는 게 급선무고요. 26,000원대 잘 소화하면 그다음 뭐 3만 원이 또 기다리고 있네요. 그죠? 또 3만 원 잘 소화하면 32,000원이 기다리고 있네요. 또 그 역시 잘 소화하면 33,000원 갈 수 있겠죠. 근데 많은 시간이 좀 걸릴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비중 100% 하셨는데 여기서 뭐 제가 더 해드릴 수는 없고 그냥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고 응원해드릴게요. 대한항공 지금 그래도 이제 그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냥 액면가를 본다면 어쨌든 지금 항공주가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분기가 지금 이제 어찌 보면 3분기가 7, 8, 9가 또 여행 성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 항공주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다만 시장에서 좀 많은 어떤 부각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으면서 힘차게 날아가면 좋은데 그러지가 못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우리 종목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좀 더 보고 싶은 종목도 있으시죠? 그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또는 뭐 문자로 샵 0082 박중혁 남겨주시면 문자로 제 노란톡방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뭐 그거보다는 지금 카메라로 스캔하셔가지고 바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면서 또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함께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너리스탁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도너리포트 또 현황 및 편입주 보겠습니다.
네, 우리 도너리 스탁의 도너리 포트 현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에 이제 매주 월요일, 화요일 이 시간에 편입 종목을 픽하고 다음날 시가 편입하는 기준으로 아마 표기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또 고점으로 누적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상당히 고수익을 내고 있죠. 최근에 편입한 종목들이 조금 시세가 약하긴 합니다. 뭐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요. 자, 그런 가운데 삼화전기가 우리가 이제 기존에 편입된 종목이고 시세는 이미 편입하고 얼마 안 돼서 아주 급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삼화전기를 지금 리뷰해 드리는 건 뭐 페라이트가 있고 이 종목이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이제 상승 변곡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상승으로 돌리는 과정 속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상승 변곡이 나오면 그 변곡을 활용한 매매에 대한 특강을 제가 어제 진행을 했고 사실 한 번 듣고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없죠. 그죠? 계속 반복 학습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전에서 눈으로 보고 또 한 주라도 실제 해보고 부담이 안 가야 하니까 한 주, 두 주로 소액 가지고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마스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마스터를 하시길 바라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삼화전기 역시 상승 변곡이 여기서 좀 발생을 했고 뭐 그 이후에 추가 상승 상한가가 나오면서 올라갔지만 이 상승 변곡에 대해 하단부가 깨지지 않았죠. 그죠? 하단에 있는 17,340원이 깨지지 않고 상승 변곡의 중간값 정도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추가 반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변곡, 아까 세트리온 같은 경우는 하락 변곡이 나왔지만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상승 변곡이잖아요. 오늘 나온 게 아니고 그 전에. 그래서 이 상승 변곡이 여러분들 눈에는 그냥 장대 양봉이 상승 변곡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질이 다릅니다. 결이 다릅니다. 어디서 어떻게 나왔고 어느 정도의 거래량 그리고 왜 올라왔는지 이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가운데 상승으로 돌리고 또 그 상승하는 과정 속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상승 변곡, 장대 양봉, 거래량 그리고 왜 올라왔는지 재료까지 받쳐주면 더욱 힘이 실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상승 변곡에 대한 매매를 제가 어제 좀 특강을 해드렸고 앞으로 제 노란 톡방에서도 계속 같이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리뷰도 해드리고 제가 계속 공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관심 종목도 뽑아보고 그런 가운데 또 공략도 하도록 하자고요. 자, 그건 그렇고 오늘 돈오리 스탁의 포트 편입 종목은 야스입니다. 야스. 종목이 야스 조금 거치죠. 그래서 OLED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삼성 LG 디스플레이가 야스의 2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시장에 부각이 되면 해당 이 야스뿐 아니라 물론 이제 OLED 관련주들이 힘을 받는데 OLED 관련주 중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좀 2대 주주가 있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 이슈가 나오더라도 좀 같이 최근에 좀 연동이 되면서 부각을 나타낸 모습이거든요.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3월 28일에 이제 최초 시장에 좀 이런 종목이요. 나 아직 살아 있어 이렇게 좀 알리는 어떤 모습이 나왔죠. 물론 작년 연말에도 한번 하락하는 가운데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위 구간대를 잘 소화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동안 상승 이후 이제 상단 쪽에서 놀다가 물론 추가 상승은 나오지 않았지만 상승 쪽에서 상단 쪽에서 계속 놀았습니다. 계속 놀다가 지금 최근에서야 이제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데
같이 맞물려서 좀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더 내려온다면, 그러니까 지금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 20,000원, 9,000원, 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격대 안으로 온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겠다. 다만 지금 거래량이 없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진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할까 다른 종목으로 편입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 이렇게 제가 이 야스라는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사실 이 거래량 가지고 여러분 편입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으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매매예요. 관망도 매매다. 그죠? 이미지 트레이딩 해보자. 또는 소액으로 한 주라도 두 주라도 한번 실전에서 소액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 종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뭐 내일 바로 반격에 반등을 이어가면서 반격에 나올지, 혹은 반격에 나섰다가 다시 빠질지, 혹은 그냥 바로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또 내일 뚜껑 열어봐야겠죠. 어쨌든 올라간다면 위로는 짧게는 11,000 중반, 11,000원과 12,000원대. 오늘 1,850원인데. 반등이 만약에 바로 나서면 약 11,500원과 12,000원대의 단기 저항은 있습니다만, 뭐 그 가격대 소화한다면 그 다음 또 13,000원 바라볼 수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바로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보면, 자, 바로 반격에 나선다. 그리고 눌린다. 바로 반격에 나서지만 좀 더 올라간다. 그리고 누른다. 누를 때 전저점을 안 깨고 돌리면 거기가 또 좋은 찬스가 되겠고, 그 다음 눌렀을 때 전저점이 깨지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또는 반격도 나서지 못하고 뭐 추가적으로 바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앞선 이 변곡의 가격대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는데, 거래량도 그렇고 레인지 폭이 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망도 매매다, 이미지 트레이딩, 또는 소액으로만 한번 실전에서 공부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야스 종목 OLED 관련주니까 우리가 픽해서 또 내일 도노리포트 편입에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시장 앞서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상승하는 가운데 조정이 있기 마련인데, 조정이 나오길 바라는 투자자분도 있을 것이고, 아, 조정 나오지 마라, 안 돼, 나중에 나와, 내가 다 팔고 나오면 내가 수익 다 팔고 나면 내려가,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언제나 항상 주가라는 건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합니다. 횡보도 하고요. 그래서 23년도 우리 시장은 상승 궤도에 큰 문제는 없다. 다만 가격 조정이 좀 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어떤 그 기로고, 다만 코스피 만약입니다. 코스피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2,500포인트 또는 2,450포인트가 중요한 맥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움직임에 따라 여러분들의 대응 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노리 스탁 준비한 시간 이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하단에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QR코드입니다. 자, 카메라 여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서울경제 박중혁 노란 독방 링크 뜰 겁니다. 터치하셔서 넘어오시고, 자, 넘어오셔서 그냥 또 지켜보지 마시고요. 서로 오가면서 인사도 좀 나누고, 또 투자하시면서 문의 있으면 또 주시고 응답드리고 성공 투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노리 스탁 준비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